안녕하십니까. 공인중개사 한남수TV입니다. 우리가 경매에 참가할 때 낙찰받고 대금 납부만 하면 온전히 권리 행사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경매 물건에는 여러 가지 위험들이 도사리고 있어요. 그중 하나가 확정일자는 없지만 대항력이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를 모르고 입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는 못하겠죠. 그런데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주민등록 전입과 주택의 인도를 받은 사람, 이 사람은 대항력이 있어요. 그래서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는 못하지만 대항력이 있기 때문에 매수인한테 인수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수인은 추가로 부담하고 이 물건을 사는 겁니다. 그런데 이 사실을 모르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본 강의에서는 이렇게 대항력만 있고 확정일자가 없는 경우 낙찰자의 부담에 대해서 자세하게 분석을 해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하시고 구독,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러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항력권하고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의 의의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실제로 배당 사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없는데 대항력만 가지고 있는 경우에 이런 물건을 낙찰을 받을 때 낙찰자가 어떤 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할 때 입찰자가 어떤 주의를 해야 되는지 이런 순서대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배당 사례를 설명드리기 전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세 가지 개념을 다시 한번 정리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대항요건하고 대항력하고 우선 변제권은 반드시 권리 분석하면서 알아야 됩니다. 모르면 안 돼요. 꼭 공부를 정확하게 해둬야 됩니다. 먼저 대항요건하고 그 발생 시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대항요건은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 이게 대항요건이에요. 이 두 가지를 모두 갖췄을 때 이 길 0시부터 실제적으로 대항 요건이 발생한다. 이거를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대항력. 대항력이라는 개념은 임차인이 보증금을 모두 반환받을 때까지 인도를 거절하고 살 수 있는 권리예요. 보증금을 다 받을 때까지 거기서 살 수 있는 권리. 이게 대항력인데 이 대항력은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하고 있어야 대항력이 발생하는 겁니다. 경매 과정에서.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선 변제권과 그 발생 시점을 말씀을 드리면 우선 변제권은 확정일자가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세밀하게 보시면 대항 요건과 확정일자를 받았으면 만약에 확정일자가 늦었다. 그럼 확정일자 받은 날 우선 변제권이 생기는 겁니다. 다음 대항요건하고 확정일자를 갖추고 있는데 대항요건이 늦으면 이 주택의 인도와 전입신고를 모두 갖춘 날 다음 날 0시에 이 우선 변제권이 발생한다는 걸 잘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러면 배당 사례를 공부하겠습니다. 확정일자는 없는데 대항력이 있어요.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하고 싶다. 낙찰자가 어느 부분을 부담을 해야 되는지 여기에 대한 분석입니다. 일단 물건 현황을 보시면 제일 먼저 갑이 2017년 1월 9일 날 보증금 1억 2천만 원에 전세를 들어왔어요. 그런데 그 상황을 보면 대항 요건은 갖췄습니다. 전입신고와 주택의 인도는 받았어요. 그런데 확정일자를 못 받았어요. 배당 요구를 할 수 없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2017년 6월 7일 날 저당권 1억이 설정됐습니다. 을이. 그 다음에 병이 2018년 9월 3일 날 저당권 5천만 원을 설정을 했어요. 우리가 권리 분석이나 배당을 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게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내는 것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말소 기준 권리는 압류나 가압류, 저당, 근저당, 담보가 등기, 경매 개시결정, 기입 등기, 또 배당 요구나 경매 신청을 한 선순위 전세권, 이게 말소 기준 권리인데 이 중에서 제일 먼저 등기되어 있는 게
이 물건에서 말소 기준 권리로 인정을 받습니다. 여기에서는 저당권 1억, 의뢰 저당권 1억이 제일 먼저 등기가 되어 있죠. 이게 말소 기준 권리입니다. 그래서 일단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 또 뵙겠습니다. 일단 전 슬라이드에서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냈습니다. 보시다시피 7가지 권리 중에서 제일 먼저 등기된 의뢰 저당권 1억 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임차인 갑의 권리예요. 임차인 갑의 권리를 보시면 일단 1순위 건전항권 설정일자 기준 2017년 6월 7일자 이때 소액보증금 기준에 해당이 안 되기 때문에 소액보증금 배당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소액보증금은 물론 이제 확정일자 없어도 받을 수 있습니다만은 그 한도에 맞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 한도는 1순위 건전항권 설정일자 기준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도 마찬가지로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배당 요구를 할 수가 없어요. 배당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남는 거는 말소 기준권리 이전에 대항요건을 취득을 했기 때문에 대항력이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 임차인 갑의 보증금 1억 2천만 원은 대항력만 있기 때문에 낙찰자가 반드시 인수를 해야 되는 그런 경우입니다. 다음 슬라이드에서는 요 배당 관계 또 인수 관계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소 기준 권리를 찾아냈고 두 번째로는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대항 요건을 구비한 임차인이 있는데 확정일자는 없다. 이런 경우에는 매수인이 인수를 해야 된다는 설명까지 드렸습니다. 이거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소 기준 권리는 의뢰 저당권 1억 원이었죠. 또 말소 기준 권리보다 먼저 임차인 갑이 전입을 했어요. 그때 배당 순위를 정리하면 임차인 갑은 확정일자가 없기 때문에 낙찰자한테 인수되는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배당재원 1억 3천 가지고 저당권자 2017년 6월 7일자 1순위 저당권자가 자기의 채권 1억 원을 배당받고 두 번째로는 남은 금액 3천만 원을 병이 배당받아서 을이 1억 원, 병이 3천만 원을 배당받고 또 제일 중요한 임차인 갑은 낙찰자한테 인수가 되고 낙찰자는 낙찰대금 1억 3천만 원, 또 전세금 1억 2천만 원 합해서 2억 5천만 원의 이 물건을 매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물건에 입찰을 할 때 입찰자가 주의해야 될 사항 몇 가지를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대항력 있는 임차인이 있는지 없는지 철저하게 파악을 해야 됩니다. 경매 사이트나 법원 소리만 믿지 말고 본인이 직접 동사무소 가가지고 전입세들을 파악해서 이 전입대에 있는 세대주가 배당 요구를 했는지 또 배당 요구를 안 했다면 말소 기준 권리 이전에 전입을 해서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지 이거를 반드시 파악을 해야 됩니다. 대항력을 가지고 있는 임차인은 낙찰자가 인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추가적인 부담이 생겨요. 이런 사항을 잘 알고 시가 대비해서 적정한 금액을 써서 낙찰을 받으면 좋겠죠.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 사항을 모르고 입찰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인수보증금은 추가로 예상 외로 안아야 되는 경우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조심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경매 기일 마지막까지 경계를 늦추지 말고 이런 사항들을 철저히 조사해서 입찰을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본 강의를 모두 마쳤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부동산 관련 강의, 그러니까 주택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 배당 문제, 권리 분석 문제, 또 부동산 상식 가지고 알차게 강의를 준비해서 계속해서 여러분들을 찾아뵙겠습니다. 다음 강의 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감사합니다.